안녕하세요. 채널 웰컴 투 필리핀입니다. 프렌드십 빵집에 가려고 집을 나섭니다. 이 오른편에 판매 광고와 함께 며칠째 주차되었던 차가 있었는데 오늘 빌리지를 나서며 보니 그 자동차가 사라졌네요. 며칠 전에 중국인들이 그 차를 구경하던 모습을 보았는데 아마도 구경하던 그들이 구입해 간 것 같습니다. 엊그제 빰빵가 주지사가 락다운 조치와 관련한 연설을 했는데 새로 변경되어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야간 통행금지는 밤 11시에서 1시간 앞당겨져서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로 시간이 변경되었고요. 만 18세 미만과 만 60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해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즉 18세 이상부터 60세 이하까지만 외출이 가능한 건데요. 저는 다행스럽게 60세가 안 되어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락다운 시행 초반에도 있었던 조치인데 만약 이런 조치를 한국에서 발표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려서요. 또는 저는 늙어서요. 그래서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셀프 가택연금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주류 판매도 금지되었는데요. 주류를 구입해서도 판매해서도 안 되는 상태고요. 소비해서도 안 됩니다. 즉 집에 미리 술을 사놓은 게 있어도 마시다가 걸리면 처벌된다는 거죠. 집 밖으로 외출할 때는 생필품 구입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가구당 최대 2사람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다시 빡센 락다운 조치가 시행되네요. 예전에 우리마트가 있던 자리가 싱싱마트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엊그제 사지 못했던 식료품을 여기서 구입해야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던 앵그리 크랩 식당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러 들러봅니다. Hello, you open now? Okay. I just want about open when. 앵그리 크랩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네요. 현재 주류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 비키니바와 KTV, JTB 등 술을 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이 금지됩니다. 강화되는 락다운 조치 속에 워킹 스트리트 분위기가 어떨지 그걸 한번 살펴볼 겸해서 점심을 프렌드십에서 먹지 않고 워킹 스트리트 식당에서 먹기로 합니다. 워킹 스트리트로 가는 길에 경찰 단속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3명의 젊은이가 뭔가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고 경찰이 막대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뭔가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오토바이 한 대가 경찰차에 실려 있네요. 경찰이 들고 있는 저 막대기는 작년에 언론과 SNS를 통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지역 경찰들에게 저런 몽둥이가 지급됐었는데 저 몽둥이가 시민을 무력으로 통제하기 위한 거라며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저 막대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측정하기 위해 1m 길이로 만들어 보급한 일종의 측정용 자라고 그렇게 항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저 몽둥이가 다시 등장했군요. 워킹 스트리트 입구를 들어섭니다. 늘 오전부터 낮바 영업을 하던 롤리팝이 문을 닫은 상태고 레전드바도 영업을 하지 않네요. 그동안은 낮에 영업하는 바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낮에도 손님과 여성 직원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현재 시각 오후 1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워킹 스트리트는 아주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파란 하늘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워킹거리 주행 장면을 편집하지 않고 그냥 길게 가져가 봅니다.
낮에 영업하던 바카라바도 문을 닫은 상태고요. 단속되어 문을 닫았다가 얼마 전 다시 문을 열었던 이 바도 다시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상호가 변경된 건지 간판을 바꿔 달았네요. 그동안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산 식당에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한국 손님들보다 필리핀 손님들이 더 많았던 현지화에 완벽하게 성공한 식당 중 한 곳이었죠. 사실 필리핀 손님이 더 많았다기보다 손님의 95% 이상이 필리핀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히 현지화된 식당이라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겁니다. 메뉴판을 보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필리핀 현지인 손님들이 많은 식당이라서 음식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왠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려면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할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메뉴판을 보며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대부분의 한식당들과 비교해서 이 집의 음식 가격이 결코 저렴한 게 아니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저의 막연했던 고정관념이 살짝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하셨던 분들 중에 현지 한식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의 경우지만 어떤 분들께서는 현지 한식당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일종의 고정관념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식당 관계자도 아니고 필리핀 내 한식당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필리핀 로컬 현지식은 무조건 저렴하고 현지 한식당의 음식 가격은 무조건 비싸다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일반화의 오류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컬 현지식을 파는 로컬 식당도 싼 곳은 엄청나게 싸지만 어떤 곳들은 한식당과 비슷한 가격이거나 오히려 더 비싼 곳도 있거든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한식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이드 메뉴라 불리우는 반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주문해도 최소 서너 개 이상의 반찬이 제공되는데 무료 제공되는 반찬 때문에 전체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되고요. 깐틴이라는 필리핀 전통 식당에서 한국 돈 2,000원 내외로 한 끼를 먹는 건 밥과 오로지 한 가지 반찬만 선택했을 때 가능한 일이고요. 한식처럼 여러 개의 무료 반찬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한식도 깐틴처럼 운영할 수만 있다면 한식 한 끼의 가격도 필리핀 로컬처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즉 밥과 깍두기만 선택할 경우 총 금액 2,000원, 또는 밥과 콩나물 무침을 선택하면 1,800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식당을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아마 그 식당을 찾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거의 100% 필리핀 손님들만 찾던 이 식당은 오늘도 역시 한국인 손님은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메뉴판에서 보았던 한식의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평소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이 식당을 가득 채운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필리핀 사람들도 한식당의 음식 가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한식당 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여긴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한 번 정도는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 뒤로는 아마 절대로 다시 찾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한식당들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며 단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뿐이라는 것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날 저는 오므라이스를 주문했는데요. 맛은 그냥 저는 별 3개 정도 주고 싶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앞에 포르쉐 박스터 오픈카가 가더라고요. 백발의 백인 운전자가 필리핀 여성을 태우고 가던데 그 뒤를 따라가며 엄청 부러웠습니다. 색상도 제가 좋아하는 차콜 컬러더라고요. 이 포르쉐를 로빈슨 앞부터 뒤따라갔는데요. 저희 집 앞까지 같은 방향으로 가길래 마지막에 시원하게 추월한 뒤 그렇게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오늘의 일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